이번 주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에 주목할 전망입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캐터필러, 엑소모빌 등 140여 곳이 넘는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고 기업 실적 가운데 74%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하 조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자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론이 점차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고 캐플런 델러슨 연방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1.5%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거나 그 밑으로 떨어지면 기준금리를 설정해야 할 때 확실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0.4% 올라 배럴당 64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사우디의 원유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사우디의 2월 원유 수출이 전월보다 일평균 28만 배럴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5년간 연평균 8%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동 등으로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每天早上我们去拜访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힘차게 월요일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희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1시간 안에서 궁금하신 점은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요. 저희 연구원분들 그리고 베테랑 전문가분들이 24시간 동안 항시 문자 메시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저희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Q&A 섹션도 이용이 되어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도 섹션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들어오셔가지고 1대1로 소통 창구 이용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글로벌의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기준으로 봤을 때 성금요일로 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렇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바로 연결합니다. Watching Global Lab as well as Rising Star. 네, 유럽과 미국 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 다소 한산한 금요일장으로 아시아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기 지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좀 좋은 소식들 들리는 가운데 금요일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관망세가 그만큼 또 짙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좀 무난하게 금요일장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함께 보시죠. 시장의 움직임은 일단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지난주 일단 상승폭을 다소 좀 꺾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장의 흐름에서 다소 좀 금요일장에 안정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하늘에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시장의 최장기간 연속 기록을 깨기도 했는데요. 주간으로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번 내려잡으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그만큼 또 증폭시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역시도 주춤하면서 이 스탠스가 돌아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1%, 상승폭에는 다소 제한이 있었습니다. 2216포인트 가리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지만 4월 들어서는 코스피 상당히 선방 중이죠. 2200선에 안착을 도모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폭도 상당히 좋았던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주의 흐름 조금 더 주목해 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6
0.63%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본 시장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장중 상승폭이 다소 좀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장중 엔화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소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한 부담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상당히 좀 약세권에서 머물다가 마감 쪽으로 가면서 등락 속에서 강보합권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이 성금요일로 인해서 휴장하는 가운데 대만 가권지수 역시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주 약세에 따라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대만 가권지수 그래도 금융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흥국 증시로 함께 보시죠. 신흥국 최근의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도 증시도 휴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목요일장에서 마감한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국과 함께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까지도 강세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지수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가장 사람들의 좀 이목을 끌고 있는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900선에서 930선까지 쭉 올라서다가 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는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900선 내주자마자 880선까지 내려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느 정도에서 저점권을 형성하면서 다시 주가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시장의 움직임 여러분 좀 주목하시면 좋을 텐데요. 특히나 이 금요일장에 미국 시장이 휴장할 때는 다소 우리 시장의 바로미터로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장 보시죠. 0.56% 8포인트의 강세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468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운용사에서 주말 당직 데스크에서 다소 좀 주문을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월요일장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신다면 상당히 좀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1% 이상의 상승세, 사우디 증시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0.47%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수는 9,2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함께 중동 시장까지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외환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자, 외환 시장의 움직임 상당히 좀 모멘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1136원대에서의 움직임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환율 움직임 일단은 외환 시장의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 1110원대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이번 주 좀 힘차게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글로벌 넷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시간이었습니다.